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 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이제 2025년도 1월이 다 끝났고 2월이 됐죠. 보통 회사 다니시는 일반 근로자분들께서 이 시기에 이제 연말정산 서류 다 해서 이제 회사에 넘겨주고, 과연 올해는 얼마나 환급이 될까? 아니면, 추징이 좀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근두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나의 벌이가 비슷하다면 최대한 세금을 덜 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사람의 심리일 것이고, 저도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나의 소득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 축소 신고하고 없애고 세금 탈루하고 그러지 않는 한 현행 법에서 허가하고 있는 한에서 절세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연말정산 성공을 기원하고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연말정산에 있어서 적어도 2025년부터는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에 대법원에서 가장 유명한 판결, 즉 통상임금의 변경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2012년에는 통상임금 변화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한 번도 대법원에서 다루지 않았던 회사들에서 지급하는 임금의 복지 포인트가 과연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지금까지 뭐 통상임금과는 약간 궤를 달리해요. 복지 포인트의 경우에는 적어도 임금이 아니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돈으로 지급되지 않죠. 그냥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물론 어디 이제 회사에서 지정된 그곳에서 쓴다면 1원과 1포인트가 동등하게 대치가 되지만, 복지 포인트는 쓸 수 있는 곳과 쓸 수 없는 곳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돈이라면 모든 곳에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임금의 경우는 내 통장에 꽂히면은 그걸 다 쓰든 어쩌든 간에 내 마음이고, 일단 내 통장에 입금이 되면 단 1원의 삭감도 나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데, 복지 포인트는 나에게 뭐 내 계정이든 회사에서의 내 계정이든 어딘가에 60만 포인트, 뭐 100만 포인트 이렇게 들어갔다가 쳐도 내가 퇴사할 때까지 이걸 다 안 쓴다 하면은 그 차액을 어디다 넣어주지 않아요. 나한테 100만 포인트를 줬는데 30만 포인트만 썼으니까 나는 쓰고 퇴사했으니까 70만 원 주세요. 아니면 70만 포인트를 내 별도 카드로 넣어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원화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예전에 국세청은 늘 세금을 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60만 포인트를 줬다라고 하면 그 포인트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게 또 60만 뭐 얼마의 포인트를 주면 그걸 정확하게 다 쓰기란 쉽지가 않아요. 59만 5천 포인트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쓴 포인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돈의 가치로 환산이 됐으니까 이거 세금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국세청에서는 많이 매기고 싶어 했는데, 신고하는 회사나 근로자들은 이걸 대부분 이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복지지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라는 측면에서 소득세, 근로소득세나 뭐 지방소득세 이쪽은 원천세 신고를 안 해왔습니다. 연말정산할 때도 대부분은 세무사무소에서 안 했었고, 법원 판결도 갈렸어요. 1심에서는 복지 포인트가 근로소득세, 즉 세금 부과 대상이다 라고 한 판결도 있었고, 이건 부과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한 판결도 있었고, 2심에서는 하나 있었는데 이건 원화도 아니고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임금도 아니고 해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떡합니까? 2024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결을 내면서 임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로자가 실제 돈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돈과 1대1의 가치로 썼고, 적어도 그러니까 나한테 부여된 시점에서는 돈이라고 볼 수 없지만 내가 그 포인트를 써서 그거에 해당하는 재화를 얻었을 때에는 돈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 포인트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정청병력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조계에서 지금 많은 비판 기사들을 저도 봤어요. 저명하신 변호사님이나 그런 분들께서 임금이 아닌데 이게 과세 대상이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슬픕니다. 복지 포인트가 이렇게 과세 대상이 되면은 원천세 신고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연말정산에 신고를 해야 될 테고, 급여 압수수색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업무가 과중이 됐어요. 그래서 내심 속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닌 판결이 나오길 바랬는데 어떡합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저는 적어도 여러 가지 비판들 중에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받는 근로소득 중에 임금은 아니지만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기업들에서 지급하는, 뭐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지급하죠. 연말에 지급하는 회사 경영 성과금입니다. PS는 개인이 근로를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따지지 않고, 회사가 성과가 잘 나면은 많이 주고, 회사가 막 적자 나고 하면 빵원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눠주는 거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퇴직금 산정할 때도 계산하지 않고, 뭐 통상임금에는 더더욱도 해당하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뭐 가산수당 할 때도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근데 이 PS에 대해서 세금 떼요, 안 떼요? 떼고 있죠.
그리고 이 PS 부분에 대해서 세금 떼는 걸 지금까지 문제 삼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 복지 포인트와 PS는 뭐 원화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임금이 아닌 금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으로 보는 보수라든지 성과금 이런 게 이미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아니 지금도 임금이 아닌 근로소득들이 임금은 아니지만 세금을 떼는 근로소득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복지포인트 얘는 얘라고 아닐 이유가 있어? 이 논리로 해가지고 이제 복지포인트도 세금을 떼겠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좀 뒤에 얘기한 것들은 그냥 법적인 쟁점을 얘기하는 좀 어떻게 보면 TMI였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2025년부터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세금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같습니다가 아니라 부과되게 됩니다. 이런 비보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실 근로자분들이 아니라 회사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유심히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세금 안 떼고 신고하고 계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보수총회 신고해야 되죠. 연말정산해야 되죠. 이럴 때 모두 근로소득으로 직원들의 복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방송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되세요.